직장암 복강경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직장암의 개념. 대장은 소장의 끝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연결되는 소화관으로 맹장과 결장, 직장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S결장에서 연결되는 직장은 12에서 1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아래로는 항문과 연결되는데 직장의 아랫부분에는 관략근이 있어서 배변을 조절합니다. 직장은 골반의 바닥을 형성하는 항문 거근에 걸쳐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의 앞쪽으로 전립선과 정낭, 정관, 방광이 위치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후벽과 자궁이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암은 직장의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선암입니다. 직장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윤하고 진행할 경우 암세포가 림프관을 따라 이동하여 림프절 전이를 일으키거나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장암 복강경 수술의 개념. 직장암 복강경 수술은 복벽에 5개 정도의 작은 절개를 가하고 이것을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한 다음 직장암 병변과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절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환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금식과 관장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금식 시간과 관장 방법은 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소독과 수술 준비가 끝나면 집도인은 배꼽을 통해 바늘을 찔러 넣고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기복 상태를 만듭니다. 이어서 복부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대롱 형태의 투관침을 삽입한 다음 이곳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직장암에 대한 수술은 암이 발생한 직장 부위를 포함하여 암세포가 확산될 수 있는 림프절과 혈관, 주위 조직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근치적 수술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배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항문과 관략근을 보존하고 배뇨 기능과 성 기능을 보존하는 등 수술 후 삶의 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저의 전방 절제술. 직장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으로 종양을 포함하여 직장의 일부를 절제한 다음 근위부 대장과 남아있는 직장을 문합하는 방법입니다. 복회음 절제술. 하부 직장이나 항문관에 암이 발생하여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장과 항문을 모두 절제한 다음 남아있는 대장의 끝부분을 복벽을 통해 꺼내어 인공 항문을 만드는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회음 절제술 후 만들어지는 인공 항문은 이후로도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인공 항문입니다. 초저위 전방 절제술 및 대장 항문 문합술. 하부 직장암 환자에서 항문과 항문 관략근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되는 방법으로 수술에 앞서 방사선요법과 항암화학요법을 동시에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종양을 포함하여 직장을 절제하고 근위부 대장과 항문을 문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기타 수술 방법. 저위전방 절제술이나 초저위전방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문합부 노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합부의 근위부에 임시로 인공 항문을 만들거나 원위부 직장을 폐쇄시키고 근위부에 인공 항문을 만드는 하트만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항문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 수술 부위가 잘 아문 후에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인공 항문을 복원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암이 자궁이나 방광 등 다른 장기를 직접적으로 침윤하거나 간이나 소장 등 다른 장기에 원격 전이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장기나 조직을 함께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세심하게 지혈을 시행하고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수술기구를 제거하고 절개창을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저위전방 절제술의 경우에는 약 4시간, 복해움 절제술의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한두 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관련 합병증, 투간침으로 인한 손상. 투간침을 삽입할 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드물지만 복강 내 장기나 혈관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복 수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복에 의한 합병증. 수술 시에는 시야를 확보하고 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는데 그로 인해 횡격막이 압박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심폐기능 장애나 혈관 내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기포를 형성하면서 혈관을 막는 가스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복 수술 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유착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잘 구분되지 않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을 심하게 침범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 수술 관련 합병증. 폐 합병증. 전신 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서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 감염. 창상 감염. 다른 말로 수술 상처의 염증은 폐합병증과 함께 수술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복부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수술 방법과 기구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전으로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거나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소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춥니다. 그러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강 내 농양, 문압부 누출, 문압부 협착. 드물긴 하지만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복강 내 농양이나 장과 장을 연결한 문압부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강 내 농양이나 문압부 누출은 항생제 투여와 함께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하여 치료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금식이나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장을 연결한 부위가 좁아지는 문압부 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배변에 의해 확장되지만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장기를 이용한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위 조직 손상. 직장의 양쪽 옆으로는 요관이, 앞쪽에는 방광과 자궁이 있으며 뒤쪽으로는 방광과 생식기로 가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암이 이러한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염증에 의한 유착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부위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암이 방광을 침범한 경우에는 방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요로를 만드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암이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등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절제하며 암이 요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요관을 절제하고 문압합니다. 수술 중 신경조직이 자극을 받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손상된 주위 조직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누공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누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기도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잦은 배변, 변실금. 직장을 절제한 후에는 배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배변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대변을 지리는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세가 호전됩니다. 인공항문 관련 합병증. 인공항문을 형성한 경우에는 장루의 괴사나 주위 조직 염증, 장 탈출이나 장루 주위 탈장, 장루 함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인공항문을 만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다음 소화관의 연결을 복원시키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상처 감염이나 탈장, 문압 부위 누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암으로 인해 장폐쇄나 출혈, 장천공 등 합병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록 암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위를 절제하거나 장을 서로 연결하여 새끼를 만들거나 인공항문을 만들어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술이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장시간의 부동자세로 인해 하지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직장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직접 침범하거나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암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주 초기의 직장암에 대해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이나 국소 절제술 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암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며 병기에 따라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암 복강경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